아파트. 안녕하세요. 얼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자평가사 김강산입니다. 곧 있으면 2025년인데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다 아파트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아파트 공급에 관한 영상인데요. 공급이 급감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주택 매매 중 아파트가 대다수이고 사람들도 아파트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그리고 부동산학적으로도 아파트는 보안이 좋고 투자 가치가 좋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어디 산다라는 것 자체가 계급이 되어버렸죠.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파트가 내년 2025년에는 공급이 엄청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가역성,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의 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성질. 이를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공급의 특성에서 나오는데요. 부동산 공급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주로 나옵니다. 네,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늘어나지 않고요. 많다고 해서 바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 그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토지 이용의 전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공급의 제한 하에서 토지 개발, 토지 이용의 지배화 등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공법상 규제의 완화, 용도 전환 등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제적 공급의 대표로 나오는 게 아파트 공급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을 빼놓고는 경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청약이건, 경매건, 일반 구매건, 2025년에 아파트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큰 틀에서 아파트 공급에 대해 알고 공부해야 하는데요. 수요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지만 공급은 감소하면 이를 즉시 보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년간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가역성은 주택 공급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 착공, 준공의 과정을 거치며 최소 2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9년 주택 공급 시장은 연평균 42.9만 호가 준공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예년 수준의 준공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1년으로 33.9만 호까지 감소했고 8년 후인 2019년에는 51.8만 호가 준공되어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19년간 준공 물량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은 각각 절반 수준이며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7대3의 비중으로 각각 공급되었습니다. 아파트가 73.4%, 비아파트는 26.6%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아파트 공급 비중이 높았고 수도권은 비아파트 공급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6만 4,425가구로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36만 3,851가구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약 6만 9,376가구로 올해보다 4만 7,565가구 감소해서 전체 감소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구와 경북도 감소세를 보입니다. 반면 서울은 약 3만 5,915가구로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부족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부각시키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얼죽신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은 약 2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대책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현 정부 들어서서 했던 대표적인 대책과 공급량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 11월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재원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어떤가요? 공급이 느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2022년 816 대책입니다.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 926 대책입니다. 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말했는데 PF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건설사의 유동성을 높이고 착공을 독려했으나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4년 1월 10일 날 나온 110 대책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 주된 방안이었는데요. 비아파트 지원 강화와 소형 및 지방주택 활성화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재개발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수요 진작책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4년 88 대책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포함했고요.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와 공공택지 지정의 속도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은 앞서 언급한 비가역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시차와 초기 인허가 절차에서의 시간 지연이 문제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환경의 악화입니다. PF 부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금리 상승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랐고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5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위해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금리 1% 상승만으로도 연간 이자 비용이 50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며 착공 결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 공급 불균형의 심화입니다. 대책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긴 한데요. 지역별로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중요했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인해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네 번째,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은 정비사업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준공 중 정비사업 비중은 65.4%에 달합니다. 신규 개발할 땅이 없죠. 그러나 평균 사업 기간이 14년에 달하는 장기 사업으로서 정책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 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네,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등 사업기간 단축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진입 단계의 사업장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축비 상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를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24년 현재 공사비는 약 30%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0년 공사비 지수가 100이었다면 2024년에는 130.3으로 급등했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면 현실에서는 얼마나 올랐을지 감이 오시나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는데 새로 지으면 얼마일지 추정, 즉 제조달 원가를 산정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데요. 요새 건축비가 너무 급등해서 시장에서 말하는 건축비를 제조달 원가에 다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체감상으로는 5년간 두세 배는 오른 것 같아요. 주요 원인은 첫 번째, 건설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레미콘, 철강제 등 주요 건축자재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43% 상승하며 건축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제가 볼 땐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에 나타날 주요 효과는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매매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매수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돼서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과 월세 가격 폭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공급 부족과 수요 감소가 겹쳐 시장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같은데요. 기존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얼죽신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신축 아파트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급 감소가 지속되면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급 부족 현상은 그 어떤 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오랜 시절 쌓인 우리나라 부동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많은 고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서서 총대 메고 싹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공급 부족의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이나 전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